마진율은 60%입니다. 재료를 잘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초보 창업주들에게 추천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재방문과 단골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주방에서는 초점을 둔 것은 주방을 이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주방을 만들고 바깥 주방을 만들어서 반 오픈 주방으로 좀 더 빠른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포케 소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포켓집에서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재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습니다. 빠른 제조를 위해서는 토핑 냉장고가 꼭 필요한데요. 이 작업대에 일정 공간도 있고 윗부분은 냉장되는 공간이 있어서 라셀르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포케 전문점 하우포케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7년차 김신지입니다. 저는 포케 창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직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수요층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요. 또 건강식을 찾는 주부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 포케에 빠지면 계속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재방문과 단골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단골분들을 잘 확보를 하면 꾸준한 방문을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창업주들에게 추천합니다. 포케 전문점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마진율은 60%입니다. 마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쌀과 야채 가격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가율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 회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일단 포케 제조 시간이 1분 30초 이내로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빠른 음식이고 식사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11시 반부터 꽉 차기 시작해서 12시 반, 1시까지도 한 2번 반까지도 도는 그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이도의 조리보다는 재료를 손질하고 재료를 잘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직원들도 충분히 지금 그 과정들을 잘 해내고 있고요. 제 총 창업 비용은 3천만 원이었고 주방 집기는 1천만 원, 바닥공사가 아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바닥공사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인 익스테리어 총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14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보증금은 3천만 원, 권리금은 따로 없었고 임대료는 200만 원입니다. 최고 월 매출은 2,800만 원, 평균 월 매출은 2천만 원, 초기 3개월 평균 매출은 700만 원, 마진율은 60%, 수익률은 20에서 25%, 평균 순수익은 500에서 600만 원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고요. 사업 안정화는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메뉴 가격 책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율을 먼저 책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포케 한 그릇을 만드는데 약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3배를 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저희 메뉴의 가격은 딱 3가지로 결정되는데요. 11,000원, 11,900원, 12,900원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포케가 운동하시고 또 본인에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 고객층이다 보니까 정리담회로 더 수고롭게 하는 것보다는 프리미엄 전략을 사용하셔서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더 좋은 맛, 더 건강에 좋은 것들로 선택하셔서 그런 고객들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포케 메뉴는 커스텀 포케라고 해서 모든 베이스, 메인 토핑, 소스, 빼고 싶은 재료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는 포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꼭 커스텀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도록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관리를 하시거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재료가 극명하게 갈리고 또 이 원치 않는 재료를 미리 체크해서 주문을 받게 되면 포케 제조에도 굉장히 원활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포케를 사장님이 추천하는 7가지 조합 이렇게 해서 하와이 클래식, 스파이 시그니처, 참깨 누들, 와사비 누들, 닭가슴살 포케, 비건 클래식까지 여러가지 커스텀 포케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후에 신메뉴로 출시한 우삼겹 포케, 스테이크 포케 같은 고기류 포케도 존재하고 있고 멕시칸을 포케와 접목해서 브리또볼이라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수로 판매해야 되는 메뉴 종류로는 첫 번째 참치 포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연어 포케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어나 참치, 회 종류, 날 것들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도 연어가 들은 메뉴가 가장 판매율이 좋기 때문에 연어 메뉴를 추가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고기류 토핑입니다. 날 것을 많이 못 드시거나 여자친구한테 그냥 끌려온 남자친구들을 위해서더라도 고기류 토핑은 꼭
꼭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는 스파이시 시그니처라는 메뉴인데요. 현미밥에 연어, 새우, 스파이시 크림이 들어간 조합인데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조합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하루 매출 중에 시그니처 메뉴의 주문이 약 40%, 많을 때는 50%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스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소금, 설탕, 간장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기름입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 포케는 밥이나 메밀면, 탄수화물과 곁들여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과 잘 조합되는 소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샐러드 소스의 그 상큼하고 가벼운 소스를 포케에 접목시키다 보면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기름을 잘 활용하면 좀 더 고소하고 묵직한 맛을 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현미밥, 메밀면과 잘 조화가 되는 맛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포케 자체가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온기를 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도 같이 판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스프 2종류와 나초 포케 이렇게 총 3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료 같은 경우에는 캔 음료와 커피 정도만 단순하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로 음료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수요도 높아서 꼭 구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타깃은 직장인들과 20, 30대 여성인데요. 첫 번째로 직장인들은 늘 같은 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권을 가장 추천드리고, 직장인들은 늘 오늘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늘 같은 메뉴만 있다면 이 매장을 다시 찾을 이유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꾸준한 신메뉴를 출시하면 그 가게 뭐 새로 생겼대, 그 가게 다시 한번 가보자 라는 새로운 유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신메뉴를 꾸준히 출시하는 것을 공략을 삼을 수 있겠고, 또 포케의 메뉴 특성상 신선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많이 추구하는 20, 30대 여성을 추천드리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많이 접목시키는 공략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단 그 신상 제로 음료를 많이 가져다 놔서 이거 못 봤는데 여기는 제로 음료 이런 게 있네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주 주거단지만 몰려있는 주거단지 구역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거단지는 아무리 단지가 크다 하더라도 활동시간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만 몰릴 수밖에 없고 유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이고요. 경쟁업체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같은 부류의 음식점이 많을 때 그곳에는 그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다, 포케 골목 같은 느낌을 줘도 괜찮겠다는 긍정 회로를 돌려서 저도 똑같은 상가 샐러드 가게가 2군데나 있었음에도 입점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초보 창업자분들도 주변에 경쟁사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간을 구성할 때 가장 초점을 둔 것은 주방을 이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주방을 만들고 바깥 주방을 만들어서 반오픈 주방으로 위생적인 느낌을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덕트 부분도 가장 중요한데요. 필터를 고르실 수 있는데 이런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절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메쉬망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조금만 껴도 공기 흡입이 잘 되지 않고 세척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절곡 형태의 후드 필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벽의자를 활용한 공간 절약을 이용했습니다. 테이블은 홀 8평 기준으로 7개의 테이블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포케는 혼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벽 테이블을 설치하시거나 2인 테이블을 여러 개 구매하셔서 붙였다 뗄다 할 수 있도록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포장하시는 분들을 고려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매장 식사하시는 분들과 겹쳐서 불편하게 기다리시지 않게 포장 웨이팅 존을 따로 만들어서 공간 기획을 하였습니다. 저는 종합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부분씩 계약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오류가 있었고 준비했던 것들을 다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종합 인테리어 업체에게 모든 과정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만 설계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설계하는 것을 의뢰드린 적이 있었는데 홀 부분만 말씀드려도 100만 원이었고 이제 전체적인 동선과 이런 것을 요청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액수를 요구하셨어가지고 셀프 설계는 비용적인 절감을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플랫폼 다들 아실 텐데, 내가 원하는 모양의 공간을 그리고 어떤 집기류를 넣을지까지 잘 설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하시기에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는 투자를 많이는 하지는 않았고 대략 500만 원 이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LED 채널 간판을 통해서 깔끔하고 명확한 불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활용했고, 저는 로고를 라우드 소싱이라는 디자인 공모 사이트를 통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로고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설정을 할 수 있고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30개
20개에서 40개 가까이 되는 디자인을 받아볼 수 있었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4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이상의 가격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가장 저렴한 30만 원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장 외부의 메뉴판과 입간판은 정보 제공을 위해서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접 디자인을 해서 출력만 맡긴 케이스인데요. 또 요즘은 미디 캔버스 같은 글자만 바꾸면 숫자만 바꾸면 되는 무료 업체들이 많습니다. 입간판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 위치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리실 또 시청에 확인하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부가 홍보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장고 같은 부분에는 45박스 이상의 크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샐러드는 부피가 크고 소비는 빠르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 가게에서 직냉식을 사용했다가 야채가 자주 얼어버려서 보관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서 간냉식의 냉장고, 냉동고에 투자를 해서 바꾸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중에 라셀르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16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였고요. 냉동고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인데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위에는 작업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 냉동고 추천드립니다. 테이블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였고요. 원장고 용도는 현미밥을 보관하고 고기 토핑을 구워서 서빙 전까지 단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제품에 따라 큰 성능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 온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서 브랜드 상관없이 가장 작고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핑 냉장고가 꼭 필요한데요. 1500ml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이 작업대에 일정 공간도 있고 윗부분은 냉장이 되는 공간이 있어서 빠른 제조를 위해서는 꼭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치 냉동고가 꼭 있어야 하고 참치는 일반 냉동고에서는 색깔과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참치 냉동고는 온도만 유지하는 기능만 있다면 브랜드나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치 냉동고는 40만 원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키오스크 구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UI와 옵션 기능이 많은 것인지를 가장 고려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많고 추가해야 되는 것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옵션 선택이 용이한 우노스 키오스크를 선택했습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77,000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케와 함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여유가 되신다면 전자동 커피 머신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샷 추출에만 용이한 70만 원 정도의 가격대의 딜리코라는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포케를 담는 그릇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드볼은 이케아 제품인데요. 지름 20cm 정도의 우드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